무임승차 비율이 올라가면서 지하철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무임승차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용이 상승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전기요금 말고도 지하철을 운영하는데 한 1,500억 정도의 청소 또는 관리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인천 지하철 2호선은 무인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카드 발급도 전부 무인으로 할 수가 있어요. 바우처 제도인데요, 사실상. 12만 원 정도면은 이게 뭐 택시, 버스, 지하철 어디든지 원하신 데 쓸 수 있다. 한 달에 10,000원이거든요. 10,000원이면 한 달에 한 3회 정도만 예출해라는 이야기인데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에서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딥니까? 경마장역입니다. 그래 세월이 나를 노인 만들었지 따로 노인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신당을 만들었죠. 거기 대표하고 있는데 이제 공약 중에 그러니까 65세 65 이상 무임승차 이 문제 이거 폐지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논란이 비춰지고 오늘 뭐 토론하는 모습까지도 오늘 언론에 있었는데 사실 이 사안은요. 지금 대한노인회와의 갈등으로 보이는 면도 있지만 사실은 제3지대 신당끼리 손을 잡는데 이런 게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책이.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드는데 그 신당에서 이런 정책을 동의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다음 준비된 주제는 이 신당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목으로 확인해 봅니다. 이쯤 되면 빅텐트는 저 멀리. 그럼 빅텐트는 저 멀리 가면 여기 보이는 거는 스몰 텐트인가요? 아니면 무슨 텐트인가요? 일단 제목이 그러네요. 이준석 전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리고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출연하신 박원석 전 의원님도 영상에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또 이렇게 받아치세요. 들어보겠습니다. 뭐 저는 정해진 게 없어요. 근데 제가 합당이라는 거는요. 어느 당이든 합당이나 연대는 어느 당이든지 간에 최고위든지 아닌 당원들의 추인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제가 약간 좀 추인을 받을 자신이 없어요. 그냥 이준석이 싫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혐오가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왜 이준석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지가 약간 물음표. 그렇지는 않고요. 스타일 차이는 있죠. 예, 그 스타일 차이를 여러 가지로 확대 해석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떻게 스타일이 같겠습니까? 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박원석 저는 그 목소리까지 준비됐다는데 요거 지금 준비됐거든요. 바로 이어보죠. 지금요. 누구와 할 수 없다. 뭐 누구하고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거는 피차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럼 이쪽에서 보기에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저 사람들은 다 좋아. 저 사람들 중에는 정말 하자가 있는 사람이 없어. 이런 건 꼭 아니거든요. 모든 게 이준석 대표의 뜻대로 모든 게 이준석 대표의 기준에 맞춰서 정렬되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본인 신당을 그냥 하면 됩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 나와 계신데 지금 미래대연합 공동창준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지금 하신 말씀 중에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뭐 본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왜 나하고 같이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약간 반박처럼 제3지대에도 우리 쪽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준석 측 인사 싫어하는 건 뭐 피차 일반이다. 이준석 전 대표를 탐탁치 않게 하시는 분이 주변에 좀 많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지금요? 아니 그거야 뭐 피차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여러 사람들이 또 정치적 그 배경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건데 과거에 혹은 뭐 근래에 누군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라는 걸 이유로 못 하겠어라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협력의 주안점이 있는 자세는 아닌 거죠. 그런 태도를 좀 누가 보인다는 겁니까? 지금? 아니 저는 이준석 전 대표도 앞서 얘기했던 게 뭐 이준석 혐오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글쎄요. 누구를 지칭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지금 3지대 협력에 있어서 중대한 걸림돌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이준석 전 대표를 두고서 또 이쪽 그 과거에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셨던 분들 중에 굉장히 강한 비판이나 이런 걸 했던 발언이나 이런 걸 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도 그렇다고 해서 못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10가지 중에
두 가지가 같더라도 8가지가 다르고 협력해서 뭔가 이게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과거에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 실제 DJP 연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정신을 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진영을 가로지르는 일이고 예. 철학과 가치와 정책과 비전이 다를 수 있는 걸 맞춰가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의 양당의 양극단 정치를 극복하고 한국 정치에 새로운 물길을 내보자 예. 하는 시도라면 이제 많은 인내와 자제와 또 상호 관용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다른 거를 찾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거를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찾아서 그걸 기준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자세를 우리가 서로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제가 저 말씀을 드린 거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가까워요. 제 나름 생각하기에. 예. 그리고 저는 신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협력 과정에서 이런 말씀도 좀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삼지대를 관찰하시는 분들이 이래서 안 될 거다 저래서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양당에서는 안 되길 바라기 때문에 계속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거대 양당 말씀하시는 네. 거죠 지금요? 근데 이제 이 난산 끝에 예. 옥동자가 탄생하듯이 뭐 순탄한 과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서로의 다름을 부각시키기보다도 같음을 그리고 협력의 의지를 찾아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영상에 있었지만 박원석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죠. 제가 듣기에 가장 강하게 들린 거는 모든 걸 이준석 기준으로 하려고 한다. 그럴 거면 본인 당만 하세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뭘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서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어쨌든 허들을 세워놓고 예. 여기에 안 맞으면 못해라고 얘기한다면 자기들만의 기준을 세워놓고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뭐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고 예. 이낙연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원칙과 상식의 세 분 의원님들 마찬가지고 예. 아니 다들 각자가 중시해왔던 예. 그런 정치의 가치가 있고 또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이걸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거 아니면 안 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처음부터 같을 수가 있겠어요. 처음부터 같으면 처음부터 같은 당을 했겠죠. 그게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그런 어떤 기준 우선순위 이걸 고집하기 시작하면 이건 예. 깨진다. 예. 그 얘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합당 추인을 받을 자신이 없다고 얘기를 꺼낸 건 뭘까요? 이거는 무슨 이유일까요? 글쎄요, 이제 지지자들 중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자들 중에서 이를테면 지금 이제 삼지대의 협력의 상대에 마음에 안 드는 상대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준석 대표의 과제입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지지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지지만 받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당신의 지지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저도 저의 지지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협력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른 패널 분들께 지금 앞에 OX 팻말이 있어요. 이걸 왜 드렸냐면 지금 이른바 뭐 이게 어려운 표현으로 제3지대 신당들이 손을 잡을 것이냐, 연대나 합당할 것이냐,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런 표현이 머리 이렇게 쏙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새 정치권에서 그리고 언론 쓰는 게 이른바 낙준연대거든요. 이낙연, 이준석이 손을 잡을 것이냐. 자, 문제가 제가 지금부터 나갑니다. 낙준연대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O고요. 그거 어렵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라면 X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들어주세요. 예상대로인데. 지금 큰 정당, 거대 정당 소속이신 분들은 X, 박원석 전 의원님만 유일하게 O인데 아까 박원석 전 의원님은 뭐 얘기를 아까 비슷하게 맥락에 하신 건데 일단 들고 계세요, 다들. 자, 그럼 저쪽 끝부터 김용 부대변인은 X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X를 선택하신 겁니까? 이낙연 대표가 앞으로 남아있는 정치적 행보는 대통령뿐입니다. 오. 이준석 대표는 영선이시지만 예. 이준석 대표의 궁극적인 목표가 초선 국회의원은 아닐 겁니다. 결국 우두머리가 2명이라는 뜻인데요. 저희가 로마 시대 때 삼두 정치의 결말이 어떻게 났는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극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합당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이준석 대표의 신당은 지지율이 확실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지지율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예. 이준석 대표는 계속 우위를 점할 거고 이낙연 대표는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이낙연 대표도 궁극적으로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갈 수 없고 이준석 대표는 오히려 지금 무임승차나 이런 걸 통해서 자신만의 지지율을 고착화시키지만 동시에 안정화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주도권을 잡고 끌고 가지만 이낙연 예. 대표가 거길 따라가지 않음으로써 결국에는 합당이 되지 않을 거라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너가서 이제 서지현 위원장도 X입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이제 대변인 말씀에 전적으로 다 동의하고 하나 더 첨언하자면 예. 윤석열 대통령 때문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기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을 합니까? 왜냐하면 이제 저희 그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에서 쫓겨났잖아요. 예.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3개월 총선 그리고 3년 대선이 아니고요. 30년 정치를 바라보면서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 불출마의 대선이다 보니 이준석 대표는 3개월 이후 혹은 3년 이후에 행여나 다시 또 당대표에 대한 권력 다툼에서 이런 싸움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분명히 있다.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말씀드리지만 30년 근 그림을 봐서 예. 물론 당장의 총선의 한석 두석도 중요하지만 그 연대의 기본적인 목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표가 안 되는 것도 논의하자. 그런 의도. 그런데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총선 출마, 그 삼지대에 어떻게 보면 이낙연 대표의 큰 책임이고 역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예. 불신이 있다. 그래서 저는 경험과 이제 불신의 종합 때문에 지금 당장 이낙연 전 총리께서 총선 출마하겠다 하지 않는 이상은 합당하기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X를 선택하신 두 분의 말을 종합해서 제가 O를 선택하신 박원석 전 의원께 질문을 드릴게요. 뭐 O를 선택하신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고 두 분의 어떤 얘기에 대해서 핵심은 그래요. 같은 텐트 안에 우두머리가 둘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다. 또 다른 이유는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 그러니까 합할 게 아쉬울 게 없다. 그리고 바라보는 지점이 뭐 3년 정도 보는 사람과 멀리 보는 사람 차이가 있다 지금 이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반박을 하실까요? 아니 글쎄요, 뭐 다 일면 그 타당성이 있는 지적들이라고 봅니다. 예. 특히 이제 정당이라는 조직에서 이제 리더십이 여럿이라는 게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물론 집단 지도 체제라는 걸 과거에도 예. 이제 많은 정당들이 채택을 해 왔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삼지대가 협력한다면 아주 필수적으로 집단 지도 체제를 서로 약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제왕적 리더십의 피해자들로 다 이분들이 당내에서 갈등을 겪거나 쫓겨나거나 그러면서 이제 삼지대로 나오는 그렇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 당내에서 똑같이 반복을 한다면은 그건 이치에 좀 맞지 않고 어떻게 이제 민주적 리더십을 당내에서 형성할 건가, 집단적 리더십을 취하면서도 이런 거에 관해서 많은 토론과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그 지지율 문제는 이 정당에게 지지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협력하는 데 있어서 지지율은 굉장히 중요한 어쨌든 기준이 될 수 있고 또 그게 우열의 예. 어떤 표시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지지율이 모든 걸 다 말해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자원이라는 건 지지율 이외에도 다른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로가 협력하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서로 다른 요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적 기반도 좀 다르고 세대적 기반도 다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시너지로 종합할 수 있다면 오히려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질 수가 있고 지금 뭐 그 이낙연 대표도 대선 주자고 이준석 대표도 어떻게 보면은 뭐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 지붕에서 경쟁이 가능하겠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저는 대선 주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국민의힘에서 이탈 가능성이 있는 예. 유승민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는 꼭 모셔왔으면 좋겠고 유승민 또- 전 의원이 들으면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저는 반응일지는. 지금 민주당에 있지만 어.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뭐 뜻을 이루거나 꿈을 실현하기 어려운 그런 대선 주자급 인사들도 좀 모셔왔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이 내에서 더 큰 어떤 예. 경쟁의 틀을 만들어 가지고 경쟁하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서지현 위원장께서 좀 발언 깨달라고 그냥 다 두 번을 표시하셨어요. 예, 뭐 그래서- 반박을 하실런지 네, 모르겠네요. 반박이 아니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솔직하자. 예. 대권의 욕심을 내야 되는데 이낙연 전 총리께서는 대권에 대해서는 꿈이 없다기보다는 그럴 신경 없이 총선에만 몰입하자. 불출마하다 보니 유승민 의원이나 어떻게 보면 이낙연 전 총리 나 대선 욕심 있다. 같이 한번 나도 최선을 다해보겠다 하면 신뢰가 가죠. 그런 신뢰가 없기 때문에 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언뜻 손을 내밀고 잡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신경전이라고 묘사도 되고요. 도대체 마음이 있는 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싸우다가는 다 죽습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주도권 다툼을 하는 모습이 보이면 다 망한다. 어떤 결과가 되든지. 왜냐하면 이게 이 유권자들이 보기에 신당이 기존 정치랑 다를 게 없구나. 그러면 이제 전체 파이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예. 뭐 이준석 대표나 이낙연 대표나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개인전으로는 돌파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송영훈 의원 X입니다. 설명해 주시죠. 저 앞에 김윤영 부대변인 그리고 또 우리 서재현 위원장 하신 말씀 다 동의하고요.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은 지금 제3지대에서 소위 빅텐트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거 텐트는 원래 집에 갈 때 걷어가는 거죠. 예. 텐트는 임시다. 그렇죠. 텐트는 집에 갈 때 걷어가는 거고 또 바람 불면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텐트 얘기를 하지 말고 큰 집을 짓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 전에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 큰 집을 지어도 로열층은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로열층에는 본인과 천하 용인이 들어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물론 거기 합치면은 뭐 다른 분들도 입주권은 주겠지만은 예. 로열층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저 박원석 의원님도 잘 말씀하셨지만은 예. 이준석 대표가 본인 마음대로 다 하려고 들면 그러니까 로열층은 자기만 들어가려고 하면은 예. 제3지대는 결국 통합이 안 될 걸로 봅니다. 근데 텐트에 로열층이 있습니까? 아니, 텐트가 그러니까 큰 집을 짓자고 큰 집의 하니까 경우에는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내려주세요. 단층으로 질 거예요. 단층입니까? 든든하게. 알겠습니다. 로열층이 없겠네요. 그러면은 일단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배현진 의원실에서 뭐가 알림 사항을 언론에 좀 보냈는데 아래 화면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용입니다. 배현진 의원실에서 보내온 내용이요.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배현진 의원이 선처는 없다, 처벌 원한다 이렇게 밝혔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발언을 한 바 없다. 그런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라면서 알림을. 그러니까 관계자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내용이 나온 건데 배현진 의원이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걸 배현진 의원실에서 지금 알림으로 왔습니다. 지금 앞서도 막 이런 보도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요 밑에 하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실입니다. 배현진 의원 선처 없다, 처벌 원한다 이런 발언 안 했다. 이렇게 좀 꼭 알려달라는 알림이 와 있습니다. 소개해드렸습니다.